진짜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 줄 몰랐다. 요즘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우리 첫째 아들 벌써 5년 전 일이다.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가버렸지 뭐야.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온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던 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사망 선고를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어. 발부터 머리끝까지 얼어붙는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데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지. 그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건 오직 아들의 마지막 모습뿐이었어. 우리 며느리 송이는 29이었어. 어린 나이에 남편 잃고 애둘이나 딸린 몸이 된 거지. 그 애들이 그때 5살, 3살이었나? 어린 것들이 아빠를 부르며 울부짖는데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 아유, 생각하기도 싫다. 나도 아들 잃은 슬픔에 정신이 없었지만 송이를 보면 더 가슴이 아팠어. 그 어린 것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얼굴로 애들만 부여잡고 있더라니까. 밤새도록 흐느끼는 송이의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어. 나라도 정신 차려야지 싶어서 장례 치르고 이것저것 챙기긴 했는데 솔직히 그때는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아들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며느리랑 손주들까지 보듬어줄 여력이 없었달까? 그냥 우리 시댁 형제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서 각자 알아서 살자 이렇게 돼버렸어. 그때 우리 남편도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으니 온 집안에 상실감과 절망감만 가득했지.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싶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막막했을까. 내가 너무 모질었지. 정말 너무 후회된다. 그 5년이란 시간 동안 송이는 혼자서 그 모든 짐을 감당해야 했을 거야. 내가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어려움에 대해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 정보들이 송이의 삶과 너무나 겹쳐 보여서 가슴이 아팠어.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겠지. 자녀 양육에는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보니까 월 평균 양육비가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한다던데 송이 혼자서 어떻게 감당했을까? 취업도 쉽지 않았을 거야.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있다는 사회적 편견이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데 게다가 어린 자녀 둘을 돌보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을 거야.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긴 하지만 소득 기준이 애매해서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많다고 하더라고. 송이가 분명 그런 어려움 속에서 허덕였을 게 뻔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송이에게 큰 상처가 됐을 거야. 한국 사회는 아직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잖아. 그 시선들 속에서 송이가 얼마나 위축되고 외로웠을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밤낮으로 나를 괴롭혔어. 그리고 심리적인 어려움은 또 어떻고, 양육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 우울증이나 죄책감 같은 것들이 송이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송이의 심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핑 돌 지경이야. 게다가 어린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부족했을 거고 정책적인 지원도 충분하지 않았을 텐데 그 작은 어깨로 그 모든 걸 견뎌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 근데 나한테는 그 시간이 독약이었나 봐.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아들 빈자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 아픔 뒤로 스멀스멀 올라오는 미안함이 나를 너무 괴롭혔어. 송이한테 그리고 우리 손주들한테 얘들이 아빠 없이 얼마나 힘들게 컸을까.
송이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매일 밤 이 생각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때 송이가 애들을 데리고 멀리 떠나줬으면 싶었어. 물론 속으로는 아니었지만 당장 내 슬픔을 감당하기도 벅차서 그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지. 정말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었어. 내가 어쩜 그렇게 나빴을까 싶어. 미안함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먼저 연락할 용기는 또 없더라. 내가 뭐라고 연락을 해. 뻔뻔하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그날도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다가 오랜만에 시장에 나가봤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거야. 설마 했지. 근데 가까이 가보니 진짜 송이더라. 시장 한 구석에서 좌판 깔아놓고 채소를 팔고 있더라고. 초라한 행색에 얼굴은 까맣게 타고 손마디는 다 터져 있었어. 군데군데 흙이 묻은 손으로 연신 채소들을 다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5년 전 결혼식 날 곱게 화장하고 예쁜 한복을 입었던 송이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현실이 나를 너무 아프게 했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정말 주체할 수가 없더라. 애들 둘은 그 옆에 쭈그려 앉아서 엄마를 돕고 있고 작은 손으로 양파망을 들거나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맛있어요, 사세요 하고 외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어. 내가 그때까지 뭘 하고 있었나 싶더라. 나는 그동안 슬픔에 잠겨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송이는 이렇게 애들 먹여 살리려고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던 거야. 미안함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정말이지 숨을 쉴 수가 없었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아들을 잃은 슬픔에만 잠겨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아들이 남긴 소중한 두 생명과 그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송이를 내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송이야,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도 않았을 거야. 다시 한번 크게 불렀지. 송이야. 송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야. 아마 놀랐겠지.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났으니. 내 마음은 너무 아픈데 송이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하더라고. 그 평범한 한마디가 내 가슴을 더 후벼 팠어.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 정말 사람들 시선이고 뭐고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더라. 그저 송이한테 미안하고 우리 손주들한테 미안해서 죽을 것 같았어. 송이가 당황하면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데 그때 처음으로 송이 얼굴을 제대로 본 것 같아. 5년 만에 보는 송이 얼굴은 너무나도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단단해져 있더라. 그 모습에 또 한 번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 그때부터였어. 내가 송이랑 손주들 곁으로 다시 돌아간 건 내가 무슨 염치로 도와주겠다고 하겠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더라. 미안해서 죽을 것 같았던 내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 물론 송이가 처음부터 내 손길을 반긴 건 아니었어.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데. 5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돕겠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송이 눈빛에는 분명 경계심과 상처가 가득했어. 매번 내가 뭘 도우려 할 때마다 괜찮아요, 어머니 하며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이 내 가슴을 다시 아프게 했지.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매일 시장에 나가서 송이 일 돕고 손주들 학교 데려다 주고 밥 해주고 그냥 묵묵히 내 할 일을 했지. 처음에는 송이가 내가 가는 걸 말렸지만 나는 꿋꿋이 매일 아침 시장으로 향했어.
무거운 채소 상자를 나르고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송이가 잠시 쉴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켰어. 내가 옆에서 도와주니 송이가 조금이라도 숨 돌릴 틈이 생기는 것 같아 다행이었어. 손주들에게도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주려고 노력했지. 송이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행동을 지켜보기만 했어. 그 침묵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반성을 했는지 몰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러다가 어느 날 손주들이랑 밥을 먹는데 우리 손녀가 그러는 거야.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오고 나서 웃어요. 그 말 듣는데 정말이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 나 때문에 송이가 그동안 웃지도 못하고 살았구나 싶어서 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 송이는 그 말을 듣고 놀랐는지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를 쳐다봤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송이가 내 손을 잡는 거야. 그 조그마한 손이 얼마나 거칠고 투박한지 내 가슴이 다시 한번 미어져 오더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송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 5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슬픔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지. 그때 나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지.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 5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미안함, 그리고 그리움이 그 눈물에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 나는 송이한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 내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너무 모자라서 너한테 상처를 줬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나빴다고 몇 번이고 말했어. 송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꼭 안아주더라. 그 따뜻한 포옹에 나는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됐어. 물론 5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보듬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송이는 이제 내게 며느리 이상의 존재가 됐어. 내 딸 같기도 하고 어쩌면 나보다 더 강한 사람 같기도 해. 우리 손주들도 이제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애교를 부려. 애들이 해맑게 웃는 모습 보면 우리 아들도 하늘에서 기뻐하겠지 싶어. 내가 정말 많이 부족했고 이기적이었지만 이제라도 송이랑 손주들 곁에서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앞으로는 절대 송이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송이랑 우리 손주들 지켜줄 거야. 미혼모 가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정서적 심리적 지원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양육 지원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웹 검색 결과처럼 우리 송이에게도 이런 모든 지원들이 필요했을 텐데 내가 직접 그 지원이 되어주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너무 후회돼. 지금부터라도 송이와 손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야. 이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 이 모든 걸 겪으면서 나는 깨달았어. 가족이라는 건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 아파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보듬어주면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라는 걸 말이야. 지금도 나는 송이랑 손주들 보면 미안함에 가슴이 저려. 하지만 이제는 그 미안함 뒤에 사랑과 감사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어. 앞으로 우리 세 식구, 아니 네 식구가 되겠네. 우리 아들까지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내 아들도 하늘에서 그걸 바랄 테고. 정말이지 너무 감사하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송이와 손주들이 내 삶의 새로운 희망이자 이유가 되어 주었어. 이제는 과거의 아픔에만 갇혀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이 생겼다. 비록 아들의 빈자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겠지만 송이와 손주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이 그 빈자리를 따뜻하게 감싸줄 거라 믿어.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다른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말이지 너무 감사하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